데뷔 2경기 3홈런, 5만 달러짜리 외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35세, 1991년생, 6주 5만 달러. 멕시코 LMB에서 작년에만 42홈런을 친 거포가 기아 유니폼을 입자마자 첫 타석 3점포를 쐈습니다. 다음 날에는 류현진 상대 솔로 홈런까지. 그런데 이 데뷔 2경기 3홈런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가능했던 이유. 마이너 통산 202호 홈런부터 LMB 1년 42홈런까지 그가 쌓아온 데이터를 따라가 보면 보입니다. 6주 5만 달러가 왜 베테랑 분석가들 사이에서 남는 계약으로 불리는지 숫자로 직접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뷔 2경기 3홈런이라는 숫자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보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광주 하나전. 아데를리는 5번 1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1회 말 2-4-1 3루 합류한 지 하루 만에 맞이한 첫 타석이었습니다. 하나 선발은 2007년생 신인 강건우. 그 강건우의 슬라이더 보도상 127km짜리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 너머로 보냈습니다. 3점 홈런, 기아의 선취점이었어요. 이날 기록은 4타수 1안타, 1볼넷 3타점 2득점. 경기는 12대7 기아승.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5월 6일 마운드에 류현진이 올라왔습니다. 류현진은 이날 6이닝 4피안타, 1볼넷 2실점 8탈삼진으로 또 한 번 묵직한 피칭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유일한 1실점, 6회 말 2사후에 나왔습니다. 카운트는 1볼 1스트라이크. 3구째 바깥쪽 체인지업이었고요. 아데를리는 그 공을 좌중간 펜스 너머로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솔로포. 그리고 9회 한화가 마운드에 올린 단기 대체외인 제쿠싱을 상대로 중월 솔로포가 한 방 더 나왔습니다. 데뷔 2경기 홈런 3개, 8타석 안팎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표본이 작은 건 분명합니다. 8타석은 데이터로 단정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거든요. 거기까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홈런이 단순히 데뷔 전 이벤트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는 침공의 종류에 있습니다. 127km짜리 슬라이더를 가운데로 당겨쳤습니다. 류현진의 바깥쪽 체인지업을 좌중간으로 밀어쳤습니다. 제쿠싱의 공도 받아넘겼습니다. 슬라이더, 체인지업, 직구, 구종이 다 다릅니다. 코스도 가운데와 바깥쪽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한 가지 공만 노려서 운이 따라준 패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류현진처럼 검증된 자완의 바깥쪽 변화구를 펜스 너머로 보낸 건 실력 있는 좌타자나 베테랑 우타자도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35세 베테랑이 KBO 첫 8타석 안에서 보여준 라스트 댄스 같은 임팩트. 단순히 운이라고 부르기엔 표면이 너무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이 데뷔 2경기 3홈런이 우연이 아니라는 증거는 멕시코에서 그가 작년에 친 숫자에 다 있습니다. 멕시코 리그라고 무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표본이 작다고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요, 2024년 LMB 토로스 대 티우아나 시즌 라인을 한번 보시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134경기, 168안타, 42홈런, 125타점, 103득점. 타율 3할 2푼 3리에 OPS 0.966입니다. 한 시즌에 홈런 42개를 친 거포한테 그해 LMB는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까지 안겨줬어요. 멕시코 무대에서 1년 만에 정리해버린 시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시즌도 살아있거든요. 브라보스 대 레온에서 시작한 35경기에서 타율 3할 5푼 1리, 16홈런, 31타점. 거의 한 달 반 만에 16개를 쳐버린 페이스였어요. 그러다 5월 29일 트레이드로 친정팀 토로스 대 티우아나에 복귀합니다. 복귀 후 54경기 성적은 타율 3할 2푼 6리, 출루 0.36루, 장타 0.639, 여기에 19홈런 65타점. 두 팀 합쳐서 89경기 누적 35홈런 페이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LMB에서 한 번 잘 친 게 아니라 작년 42홈런, OPS 0.966이라는 숫자는 코너 인필더 기준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봐도 충분히 눈에 띄는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해 반짝이 아니라 2년 연속 LMB 정상급 거포 라인으로 굳어졌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의심도 자연스럽습니다. 멕시코 구속이 KBO보다 떨어지지 않냐는 질문이 따라붙거든요. 다만 LMB 평균 구속은 공식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KBO 직구 평균이 144.2km, NPB가 146.2km, 메이저리그가 151.1km라는 비교 안에서 LMB는 KBO와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 구속대로 알려져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만 놓고 보면 적응 부담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환경은 아니라는 가설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변화구 무브먼트나 ABS 스트라이크 존 쪽에서 적응 변수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데뷔 2경기 3홈런이라는 표면 숫자 뒤에는 2024년 한 해에만 LNB에서 42홈런을 쳐버린 거포의 1년치 폭발력이 깔려 있고 2025년에도 89경기 35홈런 페이스로 그 폭발력이 식지 않았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5만 달러짜리 임시카드의 데뷔전 한 방이 아니라 멕시코를 1년 만에 정리한 거포가 한국에 도착한 첫 2경기에 그 폭발력 일부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LNB 2년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진짜 그가 누구인지는 미국 마이너에서 13년 동안 쌓은 통산 숫자에서 보입니다. 시작은 2008년이었습니다. 뉴욕 매츠가 17세였던 그에게 계약금 60만 달러를 안겼습니다. 그때 그는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에서 메이저리그 직속 시스템에 발을 들인 유망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츠 산하에서 시작된 시간이 무려 13시즌까지 이어집니다. 트리플 A만 3시즌입니다. 트리플 A는 메이저리그 직속 마이너리그 최상위 등급입니다. 13년의 누적은 이렇습니다. 마이너 통산 1,209경기, 4,602구 타수, 1,254안타, 215홈런, 8,040타점, 출루율 0.325, 장타율 0.475, OPS 0.801, 302비 몰렛에 998삼진, 마이너 통산 215홈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이너에서 한두 시즌 반짝하는 거포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1200경기를 넘게 뛰면서 OPS 0.800대를 평균으로 찍어준다는 건 표본이 작을 때의 운이 다 빠지고 남은 진짜 실력선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13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 그는 트리플 A 이스트 지역 MVP를 받습니다. 디트로이트 산하 톨레도 머드앤스 소속으로 116경기, 2할 9푼, 29홈런, 94타점을 찍었습니다. 30대에 들어와서 받은 트리플 A MVP였습니다. 트리플 A MVP 시즌이 더 결정적입니다. 이 시즌이 왜 결정적이냐면 이 숫자가 메이저리그 바로 아래 무대에서 나온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메이저까지 한 단계 남은 곳에서 한 시즌을 정상으로 마감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빚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2022년 일본 NPB 한신 타이거스에 합류했지만 24경기 1할 5푼 4리, 출루 0.2배, 장타 0.277, 2홈런 9타점에 그쳤습니다. 7월 11일 시즌 중반 합류였고 표본은 작습니다. 그래도 부진은 부진입니다. 단정짓기에는 24경기로 너무 짧지만 한 번의 NPB 도전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습니다. 그래서 그의 커리어 곡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2008년 매치 입단, 13년의 마이너, 2021년 트리플 A MVP, 2022년 짧은 NPB, 그리고 LNB로 돌아와 30대 중반에 다시 거포로 폭발. 단순히 마이너에서 묵힌 선수가 아니라 길게 안 풀리던 선수가 늦게 만개한 베테랑 거포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1년 반짝 거포가 아닙니다. 1215경기와 215홈런이 받쳐주고 그 위에 LNB 2년이 올라가 있는 누적 경타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정도 누적을 가진 선수를 기아는 도대체 얼마에 데려온 걸까요? 6주에 5만 달러. 이게 정말 박한 계약이 맞는지를 이제 계약 구조 자체로 따져볼 차례입니다. 자, 그래서 6주 5만 달러. 정말 박한 계약 맞습니까? 먼저 계약 구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KBO에는 2024년부터 외국인 대체 선수 제도가 생겼습니다.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 10조죠. 6주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면 단기로 대체 외인을 데려올 수 있고 한도는 월 최대 10만 달러입니다. 기아가 아데를린에게 쓴 돈은 그 한도의 절반 수준인 5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같은 시즌 한화가 제쿠싱을 데려올 때 쓴 금액이 6주 6만 달러에 인센티브 9만 달러였습니다. 같은 단기 대체 자리에 한 자릿수 10,000달러 단위로 돈을 더 쓴 셈이죠. 기아는 한도의 절반에서 카드를 잡았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4월 25일 광주 롯데전 3회 초 수비 중 햄스트링 부분 손상으로 최소 6주 재활 진단을 받은 헤럴드 카스트로 대체 자리였습니다. 카스트로의 부상 시점까지 시즌 누적은 23경기, 88타수, 22안타, 2할 오픈 2홈런, 16타점, OPS 0.7배, 컨택형 유틸리티 색깔이었죠. 단순히 그 자리를 똑같이 메우는 게 아니라 컨택의 공백을 거포 색깔로 다시 칠한 그림입니다. 표본은 작습니다. 그런데
단 2경기 만에 카스트로의 시즌 홈런 2개를 추월했습니다. 설레도 있습니다. 2024년 하나 라이언 와이스가 6주 단기로 들어왔다가 정식 계약으로 전환되며 시즌 끝까지 동행했죠. 그래서 6주 후 카스트로가 복귀하면 아데를린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 계약으로 갈 여지가 있다는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풀어야 할 변수도 있습니다. 2024년 1군 정식 도입된 ABS 스트라이크 존, 2026년 주자 없을 시 18초 있을 시 23초로 단축된 피치 클락, LMB와 MPB 출신에게는 첫 적응 구간이 가장 큰 시험대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ABS 존에 적응하는 것도 까다로웠고 피치 클락이 다 가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도 신경 써야 했다고 직접 말했죠. 그러면서 덧붙인 한마디가 이겁니다. 팀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다. 그리고 6주 계약 자체가 실망스러웠다면 한국에 안 왔을 것이다. 35세 베테랑의 자세입니다. 6주 뒤에 그가 어디에 서 있을지, 카스트로 복귀 시 1루 경쟁이 어떻게 풀릴지 이제부터의 데이터가 답을 줄 겁니다. 데뷔 2경기 3홈런, LMB 2년 연속 거포라인, 마이너 통산 215홈런, 그리고 6주 5만 달러라는 계약 구조까지 4개 숫자 묶음을 다 모아놓고 보면 결론은 분명해집니다. 5만 달러는 시장 평균보다 분명 낮은 가격대고 그 가격에 들어온 카드의 누적 데이터는 단기 대체 외인 평균보다 분명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6주 5만 달러는 기아가 박하게 쓴 게 아니라 시장의 가격이 이 선수의 데이터를 아직 따라잡지 못한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6주 뒤 아데를린이 어떻게 될지, 정식 계약까지 갈 수 있을지 데이터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분석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